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은 3,277포인트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네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눈부시게 보여지고 크진 않지만 그래도 1,800억이라고 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FOMC에서 왜 지금 사람들이 다 FOMC를 주목하고 있을까? 많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떤 게 수익이 날까 궁금하고 이 기업은 어떤가, 이 테마는 어떤가, 업종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FOMC랑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제가 오늘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왜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수를 딱 봤을 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했죠. 자, 폭락을 했을 때 이게 증시가 폭락을 한 이유가 경제가 진짜로 망해서 폭락을 했던 건지 아니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폭락을 한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생긴 건 아니라 이대로 유지가 되거나 이게 정말로 지속이 되면 정말 많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증시가 오히려 매도세가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폭락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선택한 정책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푸는 행위였죠. 그 돈을 푸는 행위를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야, 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진통제를 왕창 때려놔보자라는 거죠. 왜? 아플 수 있으니까 아프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진통제를 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몸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간이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진통제 먹으면 그게 낫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죠. 고통이 잠깐 사라질 뿐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고통을 잠깐 삭제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을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왜? 화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면 되던 거를 이제는 10,000원짜리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더 줘야지 커피를 바꿀 수 있는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10,000원짜리로 이제 안 되겠다. 20,000원, 10,000원짜리 2장을 내놔라. 약간 그런 식으로 물물 교환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희소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석유 가격 올라가죠. 구리 가격 올라가죠. 철강 가격 올라갑니다. 나무 가격 올라가죠.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물가들 전부 다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가격 변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릴 때 배우셨죠? 수요 공급 법칙. 이거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경제 시간에 배웠던 그 법칙대로 움직인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진통제를 때려 박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막아야 되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 자, 진통제를 넣고 있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되겠다. 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화폐를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무작정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화폐 푸는 양을 줄여보자. 진통제를 계속 넣지 말자. 이제는 줄여보자. 그리고 야, 너가 간이 안 좋다고? 그러면 이제 치료제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작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체력이 올라왔다면 우리 암투병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할 때 어때요?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이 독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경제가 버텨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더니 테이퍼링, 돈을 풀어내는 걸 좀 줄여보려고 했더니 체력이 괜찮은 국가가 있고 괜찮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뭐 미국처럼 경제 회복이 점점 되면서 일자리가 지금 넘쳐나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일자리가 넘쳐나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부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는 국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우리나라 대출의 70% 이상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마다 증시가 휘청거리고 우려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변동금리 때문인데요. 우리가 빚을 왜 냅니까? 그냥 갑자기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낼 수 있나요? 안 될 겁니다. 담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집을 산다는 조건 하에 주택담보대출, 주식을 산다는 조건 하에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우리가 신용으로 내 신용을 걸게 라고 하는 신용대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영끌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리거나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작용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 야 경제가 회복되니까 돈을 무한정 풀 수는 없어. 왜?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치솟아 올라갈 것 같아. 이제 너 커피 한 잔에 10만 원씩 먹어야 될 걸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돈 좀 푸는 거 줄이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돈을 좀 이렇게 흡수를 시켜야 되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와 운동들,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테이퍼링이 조금 일찍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님도 이런 이야기 하죠.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있다. 금리 인상 이제는 서둘러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경제, 그러니까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야 미국이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미국에 투자해야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하는데 그 메리트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과연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를 잘 내면서 변동금리, 이자가 자꾸 올라갈 텐데 이자를 잘 내면서 버텨나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자가 너무 쌌기 때문에 주가가 뭐 2%, 3% 올라도 이자는 내고 남는다 였지만 점점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2%, 3% 상승 가지고는 아무런 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유지가 있는 사람들부터 매도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 매도세가 지금은 역시나 증시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더군다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매수세도 줄어버리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증시가 그냥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안 좋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분석들과 경제 상식들과 경제 이론들을 토대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돈을 풀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돈이 들어가겠지만 위로 타고 가면서 대기업들의 돈이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고 판매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대기업들, 특히나 부자들은 현금이 남아들어서 금고로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는 판국이에요. 특히나 외화로 달러로 바꿔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증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조금 없거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증시에 매달려서 수익 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고요. 수익을 오히려 잘 내고 매도를 잘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 모셔놓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현상이 앞으로 어떤 일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증시가 올라가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하게 올라오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유리한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관망하자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5월부터 현금화 80%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게 바로 그런 리스크들이 과거에는 계속 그냥 잠재적으로만 요인으로만 이렇게 작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로 은행권에서 금리 인상과 또 테이퍼링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증시 정신 차릴 것이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 패닉 매매가 나오지 않을지, 신용이 터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7월이 어떻게 보면은 잠깐 충격이 있거나 충격이 있다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좀 투자를 약간 현금을 모셔놓고 기다려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월부터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원래 지금만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원래 딱 그래 왔는데 여기만 이상 급등 현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식한 지 1년도 안 됐다, 1년 반밖에 안 됐다, 코로나 터지고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권이겠지만 수익 즐겼다가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역시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컨텐츠 관련주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텐츠 관련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CJ ENM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어때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기업들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컨텐츠 관련주
상주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물론 제가 역시나 뭐 농심과 같은 이런 식음료 파트도 관심 가지고 사놓으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식음료 파트 역시나 사놨다면은 그냥 마음 놓고 기다렸을 때 증시 지수랑 상관없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때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나 NHN, 많은 분들이 심심하면 전화해서 NHN 괜찮나요? 했던 기업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지수랑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확실한 거지만 빨리빨리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을 하거나 그렇게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목을 잘 잡았으면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기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관망이 유효하고요. 오늘 오프닝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상담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수고하십니다. TV 보고 계시면은 TV 소리를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통화를 하도록 할게요. 예. 네, TV 속에 문현진하고 대화하지 마시고 전화 속에 문현진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펜 엔터테인먼트. 어떤 거요? 펜 엔터테인먼트. 펜 엔터테인먼트.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7,080원. 7,080원이고 20%요. 20%요. 예. 제가 엔터주라든가 컨텐츠 관련주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예. 제가 투자의 기본을 말씀드릴 때 비싼 거 사지 마라는 그런 기본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펜엔터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SM이라는 기업은 좋을 것이다라고 여기 바닥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펜엔터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죠. 그죠? 증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올라간 건 떨어지고 내려간 건 올라가는 건 기본 법칙이에요. 그냥 기본 법칙인 겁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온다는 계절의 법칙처럼 증시, 주식, 주가는 똑같아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SM 떨어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올라갔을 때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올라갔을 때 사면 물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펜엔터가 나쁜 기업인가요? 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지금 이 증시에서 너무 거품스럽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차트적으로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내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차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6,500원에서 지지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만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아마 나와줄 거예요. 그때 8,000원에서 9,000원까지의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튀어오를 때 매도하고 나가야 되고요. 이건 차트로만 매매를 하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6,500원 무너질 때는 차트 매매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물러서야 할 자리가 뻔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손실이 날 뿐이지. 그래서 6,400원에서 500원 손절 라인 드리고요. 올라올 때 8,000원에서 9,000원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 잡아보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이블 CNC 네, 14,848원 20%요. 14,000요. 네, 제가 그 17년도인가 18년도 2만 얼마에 샀다가 물 탄 거거든요. 아,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14,000원이에요? 네, 그 지금 한 30%, 아니 3분의 1 정도 그냥 팔아낼까 싶어가지고. 애매하죠, 그죠? 네. 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 땅으로 비유하자면은 허벌판인 땅이 여기에 뭔가 이제 앞으로 상권이 들어설 것 같고 도로가 생길 것 같고 여기는 앞으로 조금 이렇게 번화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허벌판은 찾을 수 있는데 강남 땅에서 더 개발할지 안 할지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자리에서는요, 그걸 또 도로를 깔까? 여기다 고가도를 세울까? 뭔가 하늘에 스카이웨이를 만들까? 또 건물을 또 빌딩, 막 진짜로 막 5,000층짜리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정말로 좀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올라간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있지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더 갈까 안 갈까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사의 모든 방송사 전화하셔가지고 모든 전문가에게 여쭤봐도 여기서 갈지 안 갈지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게 현명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매도했는데 떨어지면 잘 판 거고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잘못 판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예측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했지만 14,000원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수혜주로서 약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중국 소비 활성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또 우리나라랑 또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뭔가 방한한다 그런 이야기, 방한을 조금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주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마스크 벗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 보면은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마스크 때문에 뾰루지가 많이 났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마스크 벗는다고 하면 그 관리하려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 역시나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상승세가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12,000원까지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인 건데 예상인 것뿐인 거지 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안 가게 되면 아까 3분의 1 정도 매도하려고 하셨던 거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덜어내지 말고 그냥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지금 말고 일단 12,000원까지는 한번 염두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9,700원 정도가 밀리면은 그냥 저점 무너졌다 생각하고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중 줄였는데 떨어지면 8,000원이나 9,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매도한 만큼 다시 하시면 매수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 번 매수가를 낮춰가면서 지금은 손실이 났지만 나중에는 손실을 줄이고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엔 수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이거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이건 아직까지는 시세 죽은 건 아니고 회사가 뭐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만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12,000원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일단 9,700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자는 전략 드려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태영건설이요. 태영건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3,250원 20%요. 13,250원. 네, 제가 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의 주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파란 선이거든요. 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TV 보시면은 파란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어때요? 싸게 산 거 네. 같나요? 비싸게 산 거 같나요? 아니, 이제 사고 나니까 너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사고 나니까 비싸요가 아니라 사기 전에 비싼 거 아닌가 두들겨 보고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가러 가가지고 이마트에 우리가 뭐 또는 뭐 어떤 마트, 대형 마트에 그냥 쇼핑 갔는데 일단 주머니에 막 이렇게 담고 보니까 유통기한 지났어요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결제부터 다 하고 난 다음에 대충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대충 야 이거 뭐 이쁘겠네 맛있겠네 어유 좋다 좋다 다 들어와 했는데 유통기한 지났고 필요 없는 거 샀다. 그 이상한 소비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내가 사는 자리가 싼 자리인가 비싼 자리인가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지금 굉장히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죠? 네. 회사가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에 눈부신 발전도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 부분도 2016년에 900억이었던 회사가 2017년 3,000억 그리고 4,500억, 2,700억 완전 1,000억대로 갑자기 뻥 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갈 거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던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기업의 가치를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역시나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 우상향을 하고 있던 종목이 힘이 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그 말은 하늘로 공을 던졌을 때 포물선을 딱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공중에 멈춰 있다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네. 힘이 빠졌다. 그래서 얘는 떨어지게 되면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가 그 고점에서도 높아요. 고점에서도 이미 높은 자리라서 대응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응은 12,300원이 무너지거나 12,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뭐 손절하지 말라는 종목도 있고요. 손절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빠지면 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손절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12,3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손절하자 의견을 드릴 거고요. 버텨준다면은 이런 게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올라오면서 14,000원대까지라든가 13,000원대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올라왔을 때 뭐 해야 될까요? 네, 매도해야죠. 네,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수익 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점에서 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세코요. 파세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2,000원에 10%요. 22,000원에 10%. 네.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왜 사셨을까요? 아, 누가 추천해갖고 샀는데요. 누가요?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 주식 잘 하십니까? 글쎄요. 주식으로만 이렇게 돈을 벌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예, 그러면 똑같아요, 실력은. 네. 추천한 사람이나 추천받은 사람이나 사실 실력이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나보다 대단하겠지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파세코 때문에 이렇게 물려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추천하셨지만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죠. 맞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사이가 틀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일단 파세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도 제가 항상 이제 상담할 때 제일 좀 안타깝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 잘 벌고 괜찮은 회사를 비싸게 샀을 때예요. 네. 네. 비싸게 사게 되면은 이미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주가가 지금은 남들이 모르지만 앞으로 올라갈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미 올라간 기업에 투자하면 뒷북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늦게 산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사실 실적도 올라왔고 파세코가 뭐 석유 냉난방기 이런 거 만들면서 창문형 에어컨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저기 캠핑 용품 이런 것들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요즘에 여행 못 가고 여행지에 막 사람들 몰리는데 싫으니까 캠핑 용품 많이 팔릴 거다 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옵니다. 네. 그런 거 올라왔지만 뭐 실제로 그게 이렇게 좀 수혜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산 거는 이해가 되나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네. 결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 19,900원짜리 지금 지지만 되어준다면은 여기서 쌍바닥 그리면서 싹 올라가서 본전 이상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단 한 25,000원쯤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해서 내 종목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추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밑으로 밀린다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손절하실 필요가 없는 게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나쁜 기업 아니라서 밑으로 빠지면은 17,000원이나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떨어질 때 겁내지 마시고 15,000원까지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아, 젠백스요. 젠백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4,100원의 비중은 15%요. 24,100원에 비중은 15%요? 예. 이거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신 건가요? 예. 뭐예요? 뭐, 삼성제약 자회사고요. 그 다음 네. 반도체랑 또 이번에 그 아스코 그 인상, 그게 좀 호재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한 12월쯤 해서 조금씩 샀는데, 삼성제약은 조금 가는데, 이거는 한번 갔다가 바로 떨어져 버려가지고요. 네, 제약 바이오 관련 사업은요, 사람들의 네. 꿈과 희망을 갉아먹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대박이 나면 진짜 좋은 결과가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대박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쪽박 차요. 쪽박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란 마인드를 항상 가지시면 돼요. 그 말은 네. 뭐 물론 그런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임상이 있을 것이고 신약 개발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지 싶어 산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될 때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돈 다 날리셔도 괜찮다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젠백스를 투자하실 거면 그게 필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착각을 해요. 주식은 무조건 수익 날 거라는 생각만 하지 손실 났을 때 대한 충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투자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젠백스는 잘못되면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돈이면은 비중이 뭐 괜찮다고 한다면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긁었는데 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젠백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해드리냐면은 지금 뭐 제약 바이오다, 뭐 자회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잘 봅니다. 기업 설명을 볼게요. 자, 재무제표상에서 여기 혹시 읽어보실 수 있나요? 글씨가 작나요, 혹시?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아, 제가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자, 봅시다. 글씨를 완전히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키웠습니다. 자, 무슨 회사라고 적혀 있나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제약바이오요? 코딩. 아, 그게 무슨 회사라고요? 자회사라고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무슨 회사라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코딩 디스플레이 필터 제조 및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럼 회사가 하고 있는, 진짜 하고 있는 업황은 뭐라고요? 반도체요. 반도체, 그리고 환경오염 제어 이런 쪽이에요. 근데 얘가 그쪽으로 돈이 안 벌리니까 뭔 짓을 하는 거냐? 바이오 산업을 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재무를 한번 볼게요.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려요. 그러니까 네. 김밥집 차릴 거야 하고 차렸는데 자동차 부품도 팔아볼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기업 같으세요? 그냥 냄새만 풍기고 재료만 풍기고 뉴스 하나에 급등시키려고 하는 기업처럼 보이세요? 뉴스에 급등. 맞아요. 제약바이오 산업 한다 했을 때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제약바이오 사업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 개발 안 할 건데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보장은 없지만 주식시장은 그거 한마디면 주가가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주가 띄우기 굉장히 쉬운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말은 이 회사의 주가를 바닥에서 기어다니게 하다가 주가 띄우기에 반도체가 잘 안 되니까 제약바이오 하면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 사람들이 시청자님처럼. 예. 그런 꿈과 희망을 통해서 주가전을 팔아내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약 만드는데 보통 한 7년, 8년 걸리는데요. 그 7년, 8년 동안 주가를 몇 번이나 뛰어가면서 저는 비싸게 개인들에게 팔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젠백스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아니면 도에서 저는 이런 투자를 안 했으면 싶은 거예요. 물론 급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왜 굳이 이런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는 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젠백스라는 회사 약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토막 이상 날 각오하시고 들고 가시는 게 맞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올라간다는 말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잘 되면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내려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여보세요? 자, TV 말고 전화로 전화를 받아볼게요. 예, 전화로 하는 중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덴트고요. 비덴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850원에 10%요. 2,850원 10%. 아, 왜 사셨을까요? 네,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왜 사셨을까요, 비덴트?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이야기 나오니까 사셨죠? 물론 그것도 컸고요. 네. 근데다가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디스플레이도 뭐 한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동사는 예, 그래서-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를 개발 제조하고 있는데 그래 네가 얼마나 돈 버는가 한번 보자 했더니 2018년에 12억,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적자 18억,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적자 65억입니다.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디스플레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같았으면 안 샀을 건데 그때 잘 맞아요. 몰랐어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죠? 네네.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발 회사가 돈 버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돈 버는 회사가 있고 돈 벌지 못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이번만 하실 거 아니고 앞으로 평생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번에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투자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재료 남아 있고 제 생각에 이제 뭐 9월쯤 되면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얘는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 올라온 게 아니라 가상화폐 쪽 올라왔기 때문에 가상화폐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전에 한 번 더 뛰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거를 속된 말로 주식시장에서는 설거지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물량을 다 받아서 물리도록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아, 그런 거에 안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네. 이거 반등 한번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반등 때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가격까지인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세력 마음이겠죠. 어디까지 끌어올리면서 설거지 할지는. 그죠? 시청자님 설거지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네, 시청자님 마음이겠죠, 그죠? 얘들이 언제 할지, 어디까지 할지, 얼만큼 할지는 자기들 마음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000원이든 12,000원이든 반등 나오면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손실 보고 나올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한 잘못된 12,000원 정도만 와도 되겠는데 네, 괜찮을까요? 지금 여기 방송 보고 있는 세력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12,000원까지만 올려줘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야, 방송 누가 보고 있을 거예요, 세력 중에 한 명이. 제발 12,000원까지만 올려주세요. 부탁하면 올려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 점 명심하시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KL을 18,950원에 40%를 매수를 했는데요. 아이고, 왜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매도를 해야 되나 봐요. 어떻게 해야 네, 돼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자리에 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못 네, 살아요. 주식이 우리가 왜 이렇게 손실이 나죠 하는데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나죠?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나죠? 할 때는 내가 그런 자리에 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싸게 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GKL은 제가 추천을 앞으로 해주시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사놔야 됐던 기업인 거지 올라가는 네. 거 보고 더 가겠지라고 사놓을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GKL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네. 뭐요? 뭐 저기 카지노 관련으로다가 맞아요. 카지노, 네. 관광, 숙박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어때요? 지금 백신이 유통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없어졌나요? 아직까지는 계속 나오고 있나요? 계속 나오고 있죠. 관광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진행이 네. 되고 있나요?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나요? 아직은? 아, 글쎄요. 그게 진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샀던 것 같은데. 네, 주식은 희망회로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GKL은요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떨어졌다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언제까지고 갈 건 아니고 이제 정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글쎄요.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기대 감으로만 올라왔고 제대로 정복된 건 없고 제대로 관광 산업이라든가 카지노 산업이 발전된 건 없어요. 실체 없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자리에서 비싸게 사놨으니까 앞으로 올라가긴 갈 건데 언제일지 모르고 어디까지일지 모르고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졌다 갈지는 모르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래서 GKL을 장기 보유, 진짜 10년, 뭐, 또는 10년이 아니더라도 한 3년, 2년 투자하신다면은 우상향하면서 다시 25,000원이나 22,000원까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2, 3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한 2, 3년 얘기하시는 2, 3년 뒤가 아니라 2, 3년 내에. 그러니까. 예,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마스크 네. 언제 벗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저도 방송 끝나면 마스크부터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비싸게 사신 거니까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 15,000원이나 12,000원까지 빠질 수 있지만 저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지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전고점인 17,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좀 손실 아플 수 있지만 추가 매수를 위해서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 떨어지면 1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뒤에 올라올 때 수익을 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략 매도하는 것도 괜찮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의 돈이니까 판단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겠죠. 저 같으면 이거 전략 매도하고 딴 종목을 살 것 같습니다만은 뭐 시청자님 생각과 저런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돈이었으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고 GKL로 수익을 꼭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절반 매도하고 밑에서 추가하면서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올라갈 기업이에요. 네네. 올라는 갈 기업인데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비싸게 사지 않고 매수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LG전자. LG전자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15만 1,500원이고요. 네. 60%인데요. 15만 1,500원. 1,500원이요. 네. 뭐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지금 팔아야 되는가? LG전자 사신 이유가 뭐예요? LG전자 뭐 사두면 까먹지는 않겠다 싶어서 샀는데요. 네? LG전자 사면 까먹지는 않겠다 싶어서 아닐걸요? 삼성전자 사서 까먹는 사람들도 있는걸요? 아, 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그 누가 제가 판단한 거예요? 제가 판단했는데 예, 그 시청자님 주식 잘하세요? 저 한지 뭐 한 2달 정도 2달 되셨어요. 주식을 잘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스스로가 한 세 종목, 객관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실 때. 일단 세 종목을 샀는데 다 한 번도 이렇게 내려가진 않은 거 보니까 아,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주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왜 이제 했나 싶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네. 주식할 때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요, 처음에. 이게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의외로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그때 자만하다가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경우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만하지 마시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 주식 네. 2달이면은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많은 걸 깨우치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그 말은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맞을 가능성보다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말한 것처럼 차트를 보고 매매했을 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차트를 보고 저점 잡는 걸 보고 투자했을 때는 나쁜 투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기업의 앞으로 LG전자니까 까먹지 않겠다라는 형식으로 샀는데 우연히 샀는데 이렇게 사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거면 저는 좀 잘못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다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예, 우리 그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막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너무 과욕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나든지 큰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죠. 그죠? 방심하다가 그죠? 네. 그 주식시장은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계좌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네. 명심하시고 저는 LG전자 지금 차트상으로 정말 잘 샀고 매도하기 딱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차트의 움직임으로 따져봤을 때는 16만 원짜리가 이제 돌파 자리입니다. 16만 4천 원짜리. 이 자리가 넘어서게 되면 18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트적인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차트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밀려 내려가면은 지금 매수하셨던 15만 원 밑으로 내려갈 때는 본전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는 차트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차트로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LG전자 나쁜 기업은 아닌데 차트 매매만 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네. 사실 거면은 저기 10만 원 이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